실직 스트레스 풀려고 어떤 사건 재판입니까? 실직 스트레스인지 정확하게 무엇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일단 그런 추정도 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새총으로 그러니까 쇠구슬을 쐈습니다. 어디 쐈냐면요. 아파트에 막 쏘고 다녔어요. 그래서 아파트 유리창도 깨지고 차량 유리창도 깨졌습니다. 2019년 11월 대전 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일인데요. 사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에서 새를 잡기 위해 새총을 쓸 일이 잘 없잖아요. 그런데 저렇게 총을 쏘고 다니면서 넉 달 동안 5번이나 유리창을 마구 깨고 다녔습니다. 그래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사람 안 다쳤어요, 이거? 일단 사람은 다치지 않았습니다. 쇠구슬에 맞은 사람은 없었는데 그래도 정말 큰일 날 뻔한 게 쇠구슬에 맞은 곳 중에 하나는 어린이집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자칫 사람이 있었거나 지나가거나 했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었는데 이 6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도 같은 아파트에서 새총을 발사하다가 걸렸거든요. 경비원에게 걸려서 제지를 받았는데 이 경비원이 증거가 될 수 있는 이 쇠구슬을 주우려고 하자 발로 차서 멀리 차버려서 이제 증거를 못 찾게 하고 도망을 쳤는데 여기서 이제 경비원에게 붙잡히게 되자 손가락을 꺾어서 이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.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예전에 이 쇠구슬 새총 실험을 했더라고요. 그러니까 두께 1cm 합판을 50m 밖에서 새총과 엽총으로 각각 타격을 했는데 엽총은 못 뚫었어요, 합판을. 자, 지금 뭐 자료 화면도 나오는데 근데 쇠구슬 새총은 50m 밖에 합판을 뚫었습니다. 지금 뭐 유리도 깨지는 장면이 나오는데. 아니 교수님 저거 좀 뭘까요, 저게 도대체?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 일반 분들은 새총이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 생각했던 그런 새총이 아니고요. 예. 이 새총은 요즘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아주 그냥 정말 사람이 맞으면은 그냥 사망까지 이를 정도의 강력한 그런 그 특수하게 만들어진 새총입니다.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새총을 쐈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새총이니까 새 잡으려고 했다. 재판부를 너무 우습게 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재판부에서는 아니 새를 잡는데 인적이 없는 산이나 덜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서 쇠구슬을 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. 그리고 또 특히 이제 그 과정에서 경비원이 제지를 하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을 갖다가 이렇게 꺾어가지고 6주의 치료를 갖다가 요하는 그런 상해를 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새를 잡기 위해서 새총을 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. 예. 자, 그런데 또 뭐 다른 이상한 얘기도 또 했다면서 이후에. 근데 가장 문제가 되는 지점이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아하.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. 왜냐하면 새를 맞추기에 쐈다 이 주장도 어쨌든 상식에 반하는 내용입니다. 그런데 이 말마저 뒤집었습니다. 어떻게 말했냐 하면요. 나는 쏜 적이 없다. 그러니까 쇠구슬을 산 적도 없다. 그러다가 또 말을 바꿉니다. 산 적 없다고 하다가 산 적은 있는데 실제로 쏜 적이 없고 다 버렸다. 이런 식으로 계속 말을 바꿉니다. 자, 교수님 일단 이 범행 동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이 뭐 60대라는 거 보니까 실직 스트레스 앞서 이 체크 포인트로도 전해드렸지만 약간 좀 이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. 실직을 했다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뭐 새총을 쏜다라고 하면은 바깥에 나가면 이 볼 베어링 막 날아다닐 거예요. 그렇게 따지면. 그렇죠. 예,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사람이 자기가 뭐 그런 스트레스 때문에 새총을 쐈다, 새를 잡기 위해서 새총을 쐈다 이렇게 얘기를 갖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.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사람은 그 실직을 해가지고 쌓인 스트레스를 어떤 식으로 그러면 풀었느냐? 상대 주민들이 어디서 날라오는지도 모르는 그 쇠구슬에 대해 가지고 엄청나게 불안에 떨 때 그러면은 이제 아파트 같은데 이렇게 뭐가 붙지 않겠습니까? 쇠구슬 그 쏜 것에 대해서 조심하라든지 그러면은 이 사람은 자기가 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몰라보는 상황에서 그것을 쓱 보면서 지나가면서 상대적인 어떤 그 우월감을 느끼는 그러한 어떤 심리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검거가 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. 예, 그런 걸 보면서 희열을 느끼는군요. 그렇습니다. 하하. 자, 그러면 이 사람 법원은 또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? 실형 2년을 선고했습니다. 2년. 실형 2년 선고면 사람이 전혀 다치지 않았는데 꽤 높은 형량인데요. 재판부가 이런 어찌 보면 행위에 좀 높은 형량을 선고한 이유는 첫 번째, 만약에 사람이 맞았더라면. 그렇죠.
그러니까 사람 맞아도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쏜 거예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다면 심각한 인명사고 발생 가능성 기꺼이 감수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. 그렇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불량하다고 봤고요. 그리고 아까 뭐 쇠구슬을 산 적이 없다는 등 범행은 다 인정이 됐는데 그러니까요. 파렴치하고 뻔뻔한 태도를 일관한다. 거기다가 본인을 제지한 경비원의 손가락까지 상해를 가했다. 이렇다면 충분히 실형 선고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. 그래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. 아니, 그러니까 그 앞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변호사님 새총이라는 게 우리가 어렸을 때 진짜 막 새 잡으려고 돌멩이 작은 거 막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요. 우리가 새총도 뭐 격발 장치나 스프링 같은 걸로 개조를 해서 하면 이게 유사총기라고 해서 총포화약 도검류에 관한 법률에 적용 대상이 되는데 고탄력 고무줄을 이용한 이 슬링샷은 아니에요. 그건 탱크가 또 아니라고. 다릅니까? 근데 지금 보시면 위력은 지금 영상으로만 봐도 저거 지금 고무줄로 쏜 건데. 그렇죠. 예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규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는 있습니다만 저것까지 일일이 또 규제를 하는 게 법적으로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저런 행동하는 건 당연히 이제 막아야 되겠습니다만 예. 혹여 이제 사후적으로라도 이렇게 사람이 맞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런 새총을 사용해서 뭔가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좀 더 형량을 높이는 방법으로라도 사후적인 대응이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알겠습니다. 오늘 법 이렇게 마무리하고요.